예,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식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서식에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구인력 개발비라든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명세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뒤쪽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 요건을 보면 중소기업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상장한 중견기업에 대해서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의 3%, 또 중소기업과 신규 상장 중소기업, 신규 상장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4%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배제 부분을 잠깐 보시면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정설 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한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 정설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디지털 방송 장비,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정설 투자,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농어촌 특별세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정설 투자와 대체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설과 대체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대체라고 하는 부분은 A라는 기계장치를 예를 들어서 B라는 기계장치로 대체를 하게 되면 이게 대체 투자가 됩니다. 새로운 부분으로 교체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정설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계로 보면 A라는 기계장치가 있는데 이 기계장치에다가 플러스해서 B라는 기계장치를 또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정설 투자가 됩니다. 자, 건물로 설명을 드리면 건물을 최초로 지을 때 2층짜리 건물로 지었습니다. 2층짜리 새롭게 지었을 때, 그죠?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건물을 2층짜리 짓고 난 뒤에 위에 3층을 한 층을 더 올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정설이 됩니다. 정설 투자가 될 거고요. 만약에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낡아서 새로 무너뜨려 버리고 철거를 하고 새롭게 3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대체 투자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설 투자냐 대체 투자냐에 따라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발생될 수 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에 대한 범위입니다.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는데 각주 85번에 있습니다. 농업부터 시작해서 전시산업까지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의 시설을 새로이 취득해서 사업에 사용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 관련되는 자산이 동그라미 1번에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그 다음에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 네 번째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부분은 각주 86번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5번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지방세 시행규칙 3조에 따른 기계장치,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유통산업 환리화 시설 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앞에 줄을 다시 가셔갖고 보시면 투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중고품에 대한 투자와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투자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점,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는 공제액은 해당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 즉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액은 기본공제 플러스 추가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일반기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견기업은 수도권 밖에서 투자하는 경우에 2%, 투자금액의 2%,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입니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투자에 대해서는 3%를 기본공제로 해줍니다. 자, 추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 외의 기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업종과 서비스 업종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업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은 4%, 수도권 밖은 5%, 그 외의 기업은 6%, 4% 이렇게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 6%, 4%, 5%로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공제 금액이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수 곱하기 2천만 원, 그 다음에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수 곱하기 1,500만 원, 그 외에 근로자 수에 대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해당 과세 연도에 2월 공제 받는 금액, 이 네 가지를 기억, 니은, 디귿을 더한 금액에서 마지막에 2월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 금액은 없는 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 이제 기본 공제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한 명당 1,000만 원씩 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에서 1,000만 원씩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금액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0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 배제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동일한 사업연도에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와 뒤에서 설명드릴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청년 고용 정대 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한 자산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 보시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에는 이제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업종이고요.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도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업종 중에 일부 업종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대해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정설 투자는 배제하지만 대체 투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는 아예 배제된다라는 점.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수도권 밖에서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은 양쪽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임시 특별 세액 감면, 고용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유리한 거 하나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및 농어촌 특별세는 최저한세는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도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요건을 보시면 내국인이 다음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요건 보면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요건은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5%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 해준다라는 겁니다. 기타 사항에서 보시면 이 세액 공제는 다른 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 등 다음의 업종을 겸용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여관, 주점업 이런 부분들은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입니다. 공제세액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기간 중에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 공제액은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자 수 곱하기 200만 원입니다. 한 명당 200만 원.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한 명당 500만 원을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원수 증가된 인원수가 있다면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자 인원수는 다음 중에서 가장 작은 인원수를 말합니다. 직전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 직전 연도보다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 직전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 중에 가장 작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한 명만 있어도 중소기업은 500만 원이 세금이 절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와 청년고용정대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적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2를 통해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 서식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 서식이 있습니다. 3번 서식 자료를 작성을 하는데, 자, 우리 주어진 자료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성장 관리 권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및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고자 할 때 얼마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둘 중에 유리한 부분을 선택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내역은 기계장치 3억 원, 공장건물 신축 5억 원 되어 있습니다.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되는 부분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하시면 우리 세액공제 명세서상에 1번 세액공제 1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맨 위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있죠. 여기에 3억 원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공제율 3%에서 세액 공제 금액 90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로 간다라고 하면 900만 원 신청하시고 세액 공제 2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기 공제 금액으로 가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선택하셔서 당해연도 공제 금액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2015년도 900만 원이었죠. 단기 공제분으로 이렇게
공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될 건지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산 내역 기계장치 3억 원에 대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 10명, 당해 연도 상시 근로자 수 12명에서 2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이런 분들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을 때 창업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서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는데요. 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서식에서 그 자료를 작성하시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식이 또 있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계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서식에서 작성을 하셔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서식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계산에서 중소기업이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3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4% 기본공제 1,200만 원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고용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해 연도 근로자 수 12명, 직전 연도 10명에서 2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2명이 증가되어 있고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2천만 원이 계산이 되고 있고요. 자, 3억 원에 대해서 추가 공제 금액 3%에 해당되는 900만 원이 공제되고 있죠. 추가 공제 금액까지 합쳐서 2,100만 원이 세액 공제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100만 원에 대해서 2,100만 원에 대해서 공제세액 계산이 2,100만 원을 공제하는 걸로 계산이 됐고요. 사업용 자산 투자 명세서 작성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투자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하시고요. 자, 이 서식이 작성되고 나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상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눌러보시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불러오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라는 버튼을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불러오시게 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2,1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100만 원이 있으면 3번에 있는 단기공제 2월 내 계산에 있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당해연도 발생된 것을 단기에 세액공제하겠다라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세액공제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만 적용해야 되겠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금액을 취소를 하고요. 취소를 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만 적용을 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만약에 최저한세가 배제된다라고 하면 F6번에 최저 배제라고 해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최저한세 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최저한세 계산에 반영돼서 적용이 됩니다. 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서식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서식에서 바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내용도 있지만 별도의 서식을 통해서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라든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서식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